안녕하세요. 하늘버스입니다. 담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해요. 담배가 지금 이번에 정책이 또 바뀌거든요. 근데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담배 안 핍니다. 그래서 비흡연자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 담배 업계를 옹호하거나 지원을 하는 그 동영상이 아니에요. 이 동영상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중립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정부가 어제 그 담배에 대한 억제 정책을 발표해요. 이걸 이제 보면 애연가들이 지금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정책이에요, 완전. 그래도 담배값은 오르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분들한텐. 그래서 그걸 위안으로 삼으셔야 될 거예요. 기사 제목부터 읽어가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광고 없는 표준 담배값 도입 2025년 실내 흡연실 전면 폐쇄라면서 소제목으로 경고 그림 30%가 55%. 담배값 면접.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감기가 있어가지고요. 전자담배 전용 기구에도 경고 그림, 광고 안내, 담배값 면접 4분의 3 경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가약물질 뭐 이렇게 민트나 뭐 이런 거 터진다는 그런 거요. 그런 거 이제 첨가가 점점 금지되고 유해 성분 같은 경우도 정부 제출이 의무화가 돼요. 분리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인데 실내 금연이 이제 거의 안 돼요. 완전히 폐쇄적인 게 없어지고 밖에 나가서 이제 그 실외 흡연 구역이 정말 크게 확대돼요. 제가 예전부터 상당히 주장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담배를 정부가 엄청 열심히 팔고 있는데 정부가 파는 게 아니라 솔직히 KTNG인데 KTNG가 정부 거죠. 까놓고 얘기하면 그게 뭐 공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민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문제가 있으신 겁니다. 그 정부가 담배를 열심히 팔아치우는데 정작 담배 애연가 흡연가들이 담배를 필 공간이 정말 없어요. 정부가 열심히 억제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최소한 담배를 판다면 담배를 필 수 있는 실외 공간 같은 경우로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일본처럼 그 부분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일본처럼 아예 뭐 완전히 그 재떨이까지 막 들고 다녀서 담배 펴라 이런 건 아닌데 지금 이 정도도 지금 정책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담배는 열심히 팔아치웠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네, 그림을 내려보겠습니다. 흡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긴 해요. 19세에서. 왜? 담배값이 인상되니까 세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담배값이 인상되면서 세수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올랐어요. 거의 한 평균 12조 정도를 세입으로 빼니까 상당한 거죠. 쭉쭉 내리면 아까 말씀드린 모든 공중 이용 시설 실내 흡연 단계적 금지라면서 이제 돼 있죠. 간접 흡연 차단 아예. 저처럼 비흡연자들은 이거 되게 좋죠. 왜냐면 아예 이제 흡연을 공중시설이나 이런 데서 이제 볼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쭉쭉 내리면 읽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담배 광고 효과 억제를 위해 2022년부터 상표명과 색상 등을 규격화한 표준 담배값을 도입한다. 당장 내년부터 전자담배 흡연 전용 기구에도 경고 그림과 문구 부착을 의무화한다. 이렇게 쭉쭉 내리면서 중요한 2023년까지 모든 건축물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25년엔 실내 흡연실을 전면 폐쇄. 이게 중요하죠. 전면 폐쇄.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1만여 곳을 실외 흡연 가능 구역으로 분리 지정하기로 했다. 이게 쭉쭉 내렸죠.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21일 국민건강 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제 이렇게 금연 종합 대책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그 담배 광고물에 동물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화 캐릭터 같은 거 그것도 사용이 아예 금지돼요. 그리고 이제 그 광고가 밖으로 빠져서 나갈 수 있는 노출도 안 되게 이제 금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야기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든 억제해가지고 실내 쪽은 간접 흡연을 완전히 차단하고 담배 광고를 좀 억제해서 담배 신규 수요를 뭐 어떻게든 억누르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예요. 이게 물 한 잔 잠깐 마시겠습니다.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정책이 정말 훌륭한 거예요. 비흡연자들한텐, 그리고 흡연자분들한텐. 왜냐면 그 담배를 아예 흡연율을 어떻게든 지금 낮추려고 담배를 필 수 있는 그런 제약들을 전부 다 더 강화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가격을 올리는 그런 강제적인 정책이 아니라 비강제적인 정책으로 낮추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좋은 정책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땐 당연히 그런데 이 정책이 누군가에게는 되게 피곤한 정책이 될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그 비흡연자가 아닌 흡연자들은 이 정책이 정말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흡연자들보다 더 문제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아직 모르는 부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큰 타격을 보게 될 거예요. 누구냐면, 자, 그냥 질문 한번 해볼까요? 흡연자들이 담배 어디서 사세요, 다들? 뭐 구멍가게에 사세요? 아니면 뭐 대형마트요? 대부분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가장 가까운데, 정말 가장 가까운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세요. 그쵸? 그럼 이 정답 나왔죠, 지금? 누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겠습니까? 지금 이 정부의 이번 정책에. 편의점 업계예요. 편의점이 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냐면 지금도 대놓고 얘기는 못 하는데 정부의 담배 억제 정책을 지금 가장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거를 천천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편의점 평균 매출이 2억 4천에서 2억 5천이 나와요. 근데 평균이에요. 근데 이제 이 편의점 매출의 50%가 담배값이에요. 매출이요, 매출. 이익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편의점에 담배만 사러 오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일단 편의점으로 와야 될 이유를 만든 거예요. 접근성으로. 비흡연자들은 뭐 음료수 사 먹거나 맥주 그 10,000원짜리 그 4캔 사려고 오는 가능성이 높은데 흡연자는 담배를 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의점으로 와야 돼요. 그럼 이제 이 와야 되는 이유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억제하는 정책을 만들어 버리면 정말 이 담배 인구를 어떻게든 줄이면 편의점은 당연히 손님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출혈 경쟁에 지금 막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다가 담배를 또 파는데 그 비용도 조금은 이익이 나와요. 또 거기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분들한텐. 뭐 이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그 4,500원 담배 기준으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에 세금이 75%예요. 뭐가 있냐? 국민 건강 증진 부담, 담배 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 소비세, 부가가치세 이걸로만 4,500원에 그 담배인데 3,318원이 붙어요 거기. 그러니까 75%나 세금인 거죠. 여기에서 편의점이 뭐 이거 띄고 카드 수수료 띄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편의점 그 본점에다가 주는 비용까지 다 계산해서 다 제외하면 실제 편의점이 4,500원짜리 담배를 팔아서 남는 이윤이 200원이에요. 그 200원이 정말 작을 수도 있는데 이 편의점 업계에서는 이걸 또 무시를 못해요. 왜냐? 요걸로만 1년 이윤이 최소 1천만 원이 나오거든요. 1천만 원도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편의점 업계가 좋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담배 억제 정책의 정부 때문에. 여기에서 끄시면 참 좋겠는데 아이러니하게
담배 억제 정책이 또 정부의 어느 부서는 정말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에 세금이 74%가 빠져요. 이 말은 만약에 진짜 정말 억제 정책이 발생이 되면 그 세수에 영향이 또 온다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 담배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상당히 보입니다. 작년에만 세수가 11조로 담배세로 빠져나왔는데 이거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이 숫자가? 절대 무시 못해요. 이 세금을.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국민 건강을 신경을 안 쓴다고 또 지적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신경 쓰는 척 해줘야 되고, 또 지금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또 우리나라 흡연 비율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OECD 국가 중에. 그러면 이것도 왜 니네 건강을 뭐 지켜야 되는데 왜 국민 건강을 신경을 안 쓰냐라면서 이제 또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눈치도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정부가 이중적인 태도로 담배 억제 정책은 펼치는데 매번 담배세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연착륙을 시도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까 그래프 위를 볼까요? 그래프 위에 보면 흡연율은 점점 떨어지는 걸로,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는 걸로 보이는데 흡연율은 떨어지는 걸로 보여요. 근데 세수는 오히려 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흡연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부한텐 세수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뭐 당연히 연착륙을 왜 시도하냐. 담배값이 인상이 막 다른 서유럽처럼 막 10,000원짜리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막 흡연자들이 10,000원짜리 담배 필 수 있겠어요? 막 화를 엄청 내고 담배를 막 끊겠다 하면서 담배 판매에 영향을 주면 세수가 줄어들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정부가 강력한 담배 억제 정책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그 담배값 인상도 정부 연구 결과로 그 세수 계산까지 다 생각해서 해서 이 실행을 한 거예요. 이게 막 계산을 뭐 담배값을 올려서 뭐 담배 그 흡연율을 막 떨어뜨리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부한테는 세수 확보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중적인 태도를 펼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정리하면 다 그렇게 된 겁니다. 얘기가. 그래서 쭉쭉 내리면 정부가 왜 지금 억제를 하는지 얘기를 다 해주고 있죠. 쭉쭉 내리면 결국 정리하자면 담배를 지금 억제 정책을 펼치면 이득을 보는 건 국민들, 비흡연자들, 왜냐하면 간접 흡연이 사라지니까요. 그리고 언젠간 담배를 끊으실 수 있는 흡연자분들, 이 또 이득이죠. 왜냐하면 담배를 정부가 억제하니까 이제 담배를 안 펴서 뭐 건강이 나아지시는 걸로 이득을 본다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담배 그 흡연을 이제 억제하면 단점으로 취급되는 그 세력들이 편의점분들, 편의점이 이제 세금을 다 떼어나서도 이익이 나고 편의점으로 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 억제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이러니하게 정부가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수 확보가 중요시하다 보니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자꾸 이렇게 방송이 애매하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